런던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아서와 마가렛, 노부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서는 은퇴한 건축가로 68년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아온 고요함 속에서 창밖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어려 있었고, 값비싼 양복은 그 쓸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마가렛은 40년 넘게 그의 곁을 지켜온 아내로, 한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지만 이제는 집안일만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가 되었다.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정갈하게 빗어넘긴 백발은 그녀의 단아한 성품을 보여주는 듯했다. 꽃무늬 원피스는 젊은 시절의 화사함을 간직하고 싶었던 그녀의 작은 바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서와 마가렛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 함께하는 시간은 많았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예전의 따스함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그들은 그저 익숙함이라는 공간 속에 함께 놓여 있을 뿐이었다. 아서는 종종 서재에 틀어박혀 오래된 건축 잡지를 뒤적이거나 젊은 시절 자신이 설계했던 건물들의 사진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럴 때면 그의 눈빛에는 씁쓸함과 그리움이 교차하곤 했다. 어느 날, 아서는 여느 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우연히 에블린을 만났다. 에블린은 아서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55세의 이혼녀로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웠고,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에블린과의 우연한 만남은 아서의 잠잠했던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안녕하세요, 아서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에블린이 먼저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경쾌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에블린 씨. 그러게요.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네요. 아서 씨는 건축가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예술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왠지 통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에블린은 아서의 직업에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갔다. 아, 네. 저는 이제 은퇴했지만 한때는 건축에 푹 빠져 살았었죠. 아서는 에블린과의 대화에서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아파트 로비, 엘리베이터, 그리고 단지 넷카페에서 이어졌다. 아서는 에블린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녀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에블린은 아서와는 달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서는 에블린과의 대화를 통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아서 씨, 혹시 내일 저녁에 하이드파크에서 산책하실래요? 요즘 날씨도 좋은데 함께 걷고 싶어서요. 어느 날 에블린이 아서에게 제안했다. 아, 네, 저도 좋아요. 내일 저녁에 봬요. 아서는 에블린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다음 날 저녁, 아서와 에블린은 하이드파크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공원을 거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블린은 자신의 삶, 이혼의 아픔,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서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젊은 시절, 건축에 대한 열정, 그리고 결혼 생활의 공허함에 대해 털어놓았다. 아서 씨, 저는 이혼 후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워요.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에블린은 아서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다. 저도 에블린 씨와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가끔은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아서는 에블린의 말에 공감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동질감은 어느새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아서는 에블린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에블린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뛰었고 삶의 활력이 샘솟는 듯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서는 마가렛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아서,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어느 날 마가렛이 아서에게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아서는 마가렛의 질문에 애써 변명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아서는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에블린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듯했다. 아서는 에블린과 몰래 만남을 이어갔고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아서,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에블린은 아서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나도 알아요, 에블린. 하지만 나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그녀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도 마가렛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봐요. 에블린은 아서를 설득하려 했. 아서는 에블린의 말에 흔들렸다. 에블린과 함께라면 잃어버린 삶의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 하지만 40년 넘게 함께해온 마가렛을 배신한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 아서는 자신의 감정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웃에 사는 윌리엄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윌리엄은 아서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으로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아서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다. 아서, 자네 마음이 어떤지 이해하네.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건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책임감, 의리,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추억. 그런 것들이 얽혀 있는 거지. 윌리엄은 아서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다. 저도 알아요, 윌리엄. 하지만 에블린과 함께 있으면 마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요. 아서는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그렇다고 해서 자네 아내를 배신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네. 마가렛은 자네를 믿고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이잖아. 그 믿음을 저버리는 건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는 일이야. 윌리엄은 아서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서는 윌리엄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에블린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아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서는 에블린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도 마가렛에 대한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마가렛에게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에블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서,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래요. 아서는 애써 변명했지만 마가렛의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 아서는 자신의 행동이 마가렛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에블린,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서는 에블린에게 힘겹게 이별을 고했다. 아서,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에블린은 아서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당황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나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그녀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아서는 괴로운 듯 말했다. 하지만 당신도 마가렛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에블린은 아서를 설득하려 그랬었죠. 하지만 그건 순간의 감정이었어요. 내게는 마가렛과의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있어요. 그걸 저버릴 수는 없어요. 아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에블린은 아서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서와의 이별을 아서,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은 진심이었어.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에블린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아서의 곁을 떠났다. 아서는 에블린과의 이별 후 깊은 슬픔과 허탈감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가렛에게 돌아가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해. 마가렛,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아서는 마가렛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아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놓이네요. 마가렛은 아서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어리둥절해하면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아서는 그 후로 마가렛에게 더욱 헌신적으로 대했다. 그는 마가렛과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저녁 식사를 하며 예전에 다정했던 부부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 아서, 요즘 당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다정했던 당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마가렛은 아서의 변화에 행복해하며 말했다. 마가렛,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앞으로는 당신에게 더 잘할게. 우리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아서는 마가렛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서와 마가렛은 다시 한번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비록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그 고통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아서는 윌리엄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윌리엄, 자네 말이 맞았어. 결혼 생활이라는 건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더군. 책임감, 의리,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추억. 그런 것들이 얽혀 있는 거지. 아서는 윌리엄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했다. 아서, 자네가 이제라도 그걸 깨달았다니 정말 다행이네. 마가렛은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녀의 소중함을 잊지 말게. 윌리엄은 아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잊지 않을게. 에블린과의 일은 한때의 실수였어. 이제는 마가렛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아서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서는 에블린과의 만남을 통해 잊고 지냈던 삶의 열정과 사랑의 감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고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결국 아서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서와 마가렛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갔다. 비록 그들의 삶에 굴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 굴곡들을 함께 이겨내며 더욱 깊은 사랑과 이해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런던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되새겨 주었다. 그들의 2층 아파트는 여전히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질 때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발코니에 서서 함께 늙어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후회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아서는 마가렛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문득 젊은 시절 자신이 설계했던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 철거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여보, 내가 젊었을 때 설계했던 그 건물 기억나요? 이번에 재개발 때문에 철거된대요. 아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래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건물이었잖아요. 많이 아쉽겠네요. 마가렛은 아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오래된 건물이기도 했고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한때 내 열정이 담겼던 건물이 사라진다고 하니 기분이 묘하네요. 아서는 담담한 척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당신 그 건물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거죠? 마가렛은 아서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듯 물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네요. 아서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다음 날, 아서는 마가렛과 함께 철거 예정인 건물을 찾아갔다. 건물 앞에는 이미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고 주변은 어수선했다. 많이 낡았네요. 그래도 여전히 웅장해 보여요. 마가렛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처음 이 건물을 설계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아서는 감회에 젖은 듯 한동안 말없이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건물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 중에는 에블린도 있었다. 아서? 에블린이 놀란 듯 아서를 불렀다. 에블린! 아서도 에블린을 알아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 웬일이세요? 에블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 이 건물이 제가 젊었을 때 설계한 건물이라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보러 왔어요. 아서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그랬군요. 저도 이 건물에 관심이 있어서 철거되기 전에 사진으로 남겨두려고 왔어요. 에블린은 자신의 카메라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아서와 에블린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서, 이분은 누구세요?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이쪽은 에블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내 아내, 마가렛. 안녕하세요, 마가렛 씨. 만나서 반가워요. 에블린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다. 네, 저도 반가워요, 에블린 씨. 마가렛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건물을 바라보았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 저기, 아서. 혹시 괜찮다면 우리 사진 한 장 같이 찍을래요?
이 건물을 배경으로요. 에블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 네? 아서는 에블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 그냥 이 건물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요. 아서에게도 의미 있는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에블린은 아서의 눈치를 보며 말했. 그래요. 그렇게 하죠. 아서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에블린의 제안을 받아들였. 세 사람은 건물 앞에 나란히 섰다. 에블린은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 그들의 사진을 찍었. 사진 속 세 사람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묻어났. 사진 촬영 후 에블린은 아서와 마가렛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 아서, 괜찮아요? 마가렛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 괜찮아요. 그냥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아서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 집에 가서 당신이 좋아하는 차 끓여줄게요.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나 해요. 마가렛은 아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누었다. 아서는 에블린과의 일,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마가렛에게 사과했. 마가렛은 그런 아서를 이해하고 용서했. 아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죠. 마가렛은 아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 맞아요, 마가렛. 당신 말이 맞아요. 앞으로는 당신에게 더 잘할게요. 약속해요. 아서는 마가렛의 손을 꼭 잡으며 맹세했. 그날 이후 아서와 마가렛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공유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 아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충실하기로 결심했. 어느 날 저녁 아서와 마가렛은 여느 때처럼 발코니에 서서 저물어가는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 아서, 우리 참 오랫동안 함께했네요. 마가렛이 조용히 입을 열었. 그러게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아서는 마가렛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 나도 그래요, 아서. 당신은 내게 최고의 남편이자 친구였어요. 마가렛, 사랑해요. 아서는 마가렛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 나도 사랑해요. 아서. 마가렛은 아서의 품에 안기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 두 사람은 템스강 위로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 그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는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 아서와 마가렛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 지 5년 후 런던의 한 갤러리에서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졌. 전시회 오프닝 파티에 참석한 에블린은 우연히 윌리엄과 마주쳤. 윌리엄,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에블린이 먼저 인사를 건넸. 오, 에블린. 이게 얼마 만입니까? 잘 지내셨어요? 윌리엄도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윌리엄은 여전히 정정해 보이시네요. 에블린은 윌리엄의 안부를 물었. 하하. 늙은이가 정정해봤자 얼마나 정정하겠습니까? 그나저나 에블린은 여전히 아름다우시네. 마치 5년 전 그날처럼. 윌리엄은 에블린의 미모를 칭찬하며 과거를 회상했. 그때 그 일 말씀하시는군요. 벌써 5년이나 흘렀네요. 윌리엄 덕분에 아서와 저는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에블린은 윌리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두 분이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윌리엄은 겸손하게 말했. 아서는 잘 지내시나요? 에블린이 조심스럽게 물었. 그럼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마가렛과 함께 여전히 알콩달콩 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손녀도 봤다고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윌리엄은 아서의 근황을 전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 정말 다행이네요.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블린은 진심을 담아 말했. 에블린, 혹시 괜찮다면 우리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윌리엄이 에블린에게 제안했. 좋아요, 윌리엄. 저도 마침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에블린은 윌리엄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갤러리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에블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삶은 여전히 바쁘시죠? 윌리엄이 먼저 질문을 던졌. 네,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제 브랜드를 런칭해서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해요. 에블린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밝게 웃었다. 정말 멋지네요, 에블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윌리엄은 에블린을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윌리엄. 윌리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에블린도 윌리엄의 안부를 물었다. 네, 저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서와 마가렛 부부와도 자주 만나고 가끔씩 공원에 산책도 같이 나가곤 해요.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아서와 마가렛 부부를 자주 만나신다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도 가끔 그분들이 생각나곤 했어요. 에블린은 아서와 마가렛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에블린, 혹시 아직도 아서를 잊지 못한 건 아니죠? 윌리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윌리엄.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그때는 제가 잠시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아서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추억 덕분에 저는 더 성숙해질 수 있었어요. 에블린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에블린은 충분히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분명 언젠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거예요. 윌리엄은 에블린을 격려했다. 감사합니다, 윌리엄. 저도 그렇게 믿어요. 언젠가는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에블린은 희망찬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삶, 사랑,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에블린,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윌리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저도 즐거웠어요, 윌리엄. 꼭 다시 만나요. 에블린도 윌리엄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각자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에블린은 윌리엄과의 만남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고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가득했다. 에블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꽃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꽃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꽃을 찾으세요? 꽃집 주인이 친절하게 물었다. 그냥 둘러보고 있었어요. 꽃들이 참 예쁘네요. 에블린은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은 장미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특히 붉은 장미는 사랑을 고백하는데 최고의 꽃이죠. 꽃집 주인은 에블린에게 붉은 장미 한 송이를 건넸. 붉은 장미, 아름답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에블린은 붉은 장미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손님. 붉은 장미는 꼭 사랑 고백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선물할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꽃집 주인은 에블린에게 붉은 장미의 의미를 설명했다. 자기 자신에게 선물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에블린은 꽃집 주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요, 이 붉은 장미, 제가 살게요. 에블린은 붉은 장미 한 송이를 구입했다. 좋은 선택이에요, 손님. 붉은 장미가 손님께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꽃집 주인은 에블린에게 붉은 장미를 건네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에블린은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붉은 장미를 보며 윌리엄과의 만남, 그리고 꽃집 주인의 말을 떠올렸다. 자기 자신에게 선물한다. 그래, 어쩌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지도 몰라. 에블린은 붉은 장미를 화병에 꽂아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붉은 장미는 그녀의 방안을 화사하게 밝혀주었고 그녀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날 밤 에블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붉은 장미의 향기가 그녀의 꿈속까지 따라와 그녀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에블린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매달렸고 새로운 컬렉션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의 브랜드는 런던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리고 1년 후 에블린은 파리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프랑스 유명 와이너리의 오너이자
와인 감정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릭이라는 남자였다. 에블린, 당신의 컬렉션은 정말 훌륭했어. 특히 붉은 장미를 모티브로 한 드레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릭은 에블린에게 다가가 프랑스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와인도 정말 훌륭해요. 특히 2018년산 샤또마고는 제 인생 최고의 와인이었어요. 에블린도 장릭에게 화답했. 두 사람은 붉은 장미와 와인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 그들은 파리의 낭만적인 거리를 함께 거닐며 서로의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 에블린, 당신은 왜 붉은 장미를 좋아하나요? 장릭이 에블린에게 물었. 붉은 장미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5년 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때 우연히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선물 받았는데 그 붉은 장미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붉은 장미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해요. 에블린은 붉은 장미에 얽힌 자신의 이야기를 장릭에게 털어놓았. 그랬군요. 붉은 장미는 에블린에게 희망의 상징이었네요. 장릭은 에블린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 되었어요. 에블린은 장릭을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에블린, 당신을 만난 건 저에게 큰 행운이에요. 장릭은 에블린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해. 두 사람은 파리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로맨틱한 키스를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붉은 장미와 함께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했. 에블린은 장릭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랑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에블린은 붉은 장미를 자신의 브랜드 로고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붉은 장미는 그녀에게 희망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꽃이었기 때문이다. 에블린의 브랜드는 붉은 장미 로고와 함께 전 세계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를 통해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싶었다. 어느 날 에블린은 런던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에 초대받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런던을 방문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워. 행사장에 도착한 에블린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윌리엄이었. 윌리엄, 이게 얼마만이에요? 에블린은 반가운 마음에 윌리엄에게 달려가 인사했. 오, 에블린.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잘 지내셨어요? 윌리엄도 에블린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윌리엄은 여전히 멋지시네요. 에블린은 윌리엄의 안부를 물었. 하하, 고맙습니다. 에블린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아니,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윌리엄은 에블린의 미모를 칭찬했다. 과찬이세요, 윌리엄. 그나저나 아서와 마가렛 부부는 잘 지내시나요? 에블린은 조심스럽게 아서와 마가렛의 안부를 물었. 그럼요. 두 분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특히 마가렛은 요즘 손녀딸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답니다. 윌리엄은 아서와 마가렛의 근황을 전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두 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블린은 진심을 담아 말했. 에블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눌. 아서와 마가렛 부부에게 에블린 소식 전해주고 싶은데 윌리엄이 에블린에게 좋아요. 윌리엄, 저도 마침 윌리엄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에블린은 윌리엄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두 사람은 행사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에블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파리에서 만난 멋진 남자분과는 잘 되어가고 계시죠? 네, 윌리엄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장릭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에블린은 장릭과의 사랑 이야기를 윌리엄에게 털어놓았다. 정말 잘 됐네요, 에블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윌리엄은 에블린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감사합니다, 윌리엄. 윌리엄의 따뜻한 조언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에블린은 윌리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에블린이 행복해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윌리엄은 겸손하게 말했다. 윌리엄, 저 윌리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에블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뭔데요, 에블린? 편하게 말씀하세요. 윌리엄은
에블린의 말에 귀 기울였다. 윌리엄 덕분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블린은 윌리엄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 에블린,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에블린 스스로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낸 거예요. 윌리엄은 에블린의 칭찬에 쑥스러워하며 말했. 아니에요, 윌리엄. 윌리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윌리엄은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블린은 윌리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에블린,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정말 기쁘네요. 에블린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윌리엄은 에블린의 진심에 감동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삶, 사랑,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아갔. 에블린,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 그리고 장릭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윌리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 저도 즐거웠어요, 윌리엄. 꼭 다시 만나요. 아서와 마가렛 부부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에블린도 윌리엄에게 작별 인사를 했.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각자의 길을 향해 걸어갔. 에블린은 윌리엄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었.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 에블린은 런던을 떠나기 전 아서와 마가렛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 비록 그곳에는 더 이상 아서 부부가 살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장소였. 에블린은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추억에 잠겼다. 아서와의 만남, 이별, 그리고 윌리엄과의 우정.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 아서, 마가렛, 그리고 윌리엄, 모두 잘 지내고 계시겠죠?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에블린은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벤치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그곳을 떠났. 붉은 장미는 에블린에게 희망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꽃이었다. 그녀는 붉은 장미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 에블린은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벤치에 남겨둔 채 런던을 떠나 파리로 돌아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장, 릭, 그리고 그녀의 열정이 담긴 브랜드 루즈로즈였. 파리에 도착한 에블린을 장릭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 에블린, 런던 여행은 어땠어? 많이 피곤하지는 않아? 장릭은 에블린을 보자마자 그녀의 안부를 물어. 괜찮아요. 런던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당신이 보고 싶었던 것만 빼면요. 에블린은 장릭의 품에 안기며 애정을 표현해. 나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 에블린. 당신이 없는 파리는 마치 안고 없는 찐빵 같았어. 장릭은 에블린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해. 이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에블린은 장릭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 약속하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장릭은 에블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두 사람은 함께 에블린의 아파트로 향했다. 장릭은 에블린을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 두었. 와, 이건 다 뭐예요? 당신이 직접 요리한 거예요. 에블린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깜짝 놀랐.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봤어. 런던에서 고생했을 당신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장릭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 고마워요, 장릭. 당신은 정말 최고의 남자예요. 에블린은 장릭의 정성에 감동하며 그의 볼에 살짝 입을 맞추었.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 에블린은 런던에서 있었던 일, 윌리엄과의 만남, 그리고 아서와 마가렛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장릭에게 털어놓았. 아서와 마가렛 부부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네.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릭은 에블린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심을 담아 말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윌리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윌리엄 덕분에 제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에블린은 윌리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 윌리엄 씨에게 저도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네요. 에블린, 당신을 만나게 해준 소중한 분이니까요. 장릭은 에블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장릭, 당신을 만나게 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가르쳐 주었어요. 에블린은 장릭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 나도 당신을 만나게 된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장미예요. 장릭은 에블린에게 로맨틱한 멘트를 날렸.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였다. 그들의 사랑은 붉은 장미처럼 열정적이고 아름다웠.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에블린은 장릭의 어깨에 기대어 편안함과 행복을 느꼈. 이런 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꿈꿔왔던 삶. 에블린은 장릭과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사랑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에블린은 장릭보다 먼저 일어나 그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했. 맛있는 냄새. 에블린, 당신 솜씨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장릭은 침실에서 나오자마자 에블린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어서 와서 아침 먹어요. 에블린은 장릭을 식탁으로 안내했.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일상,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을 키워나갔. 에블린, 우리 결혼해요. 식사를 마친 후 장릭이 갑자기 에블린에게 청혼했. 네. 에블린은 장릭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깜짝 놀랐.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내 아내가 되어줄래요? 장릭은 에블린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 장릭. 에블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 네, 당신과 결혼할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블린은 장릭의 청혼을 받아들였. 고마워요. 에블린.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두 사람은 곧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에블린은 웨딩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붉은 장미 드레스를 입었다. 붉은 장미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과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었기 때문에. 에블린, 붉은 장미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려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예요. 장릭은 에블린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 고마워요, 장미.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이에요. 에블린은 장릭의 칭찬에 수줍게 웃었.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새로운 인생을 함께 시작했. 결혼 후 에블린과 장릭은 파리 근교의 아름다운 저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요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 에블린, 우리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이 텃밭에서 함께 채소를 키워요. 장릭은 에블린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다. 좋아요.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예쁜 정원도 만들어요. 에블린은 장릭의 말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 둘만의 와이너리도 만들어요. 당신의 브랜드 이름을 딴 루슈 로즈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장릭은 에블린의 꿈을 응원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우리 꼭 함께 꿈을 이루도록 해요. 에블린은 장릭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에블린은 장릭과 함께 런던으로 여행을 떠났다. 런던은 에블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였다. 런던에 오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에블린은 런던의 거리를 걸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당신에게 런던은 어떤 의미인가요? 장릭은 에블린에게 궁금한 듯 물었다. 저에게 런던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저는 윌리엄을 만났고 그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에블린은 장릭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윌리엄 씨에게 정말 감사해야겠네요. 당신을 만나게 해준 소중한 분이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회가 된다면 윌리엄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윌리엄 씨를 찾아가 봐요. 당신이 그를 만나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장릭은 에블린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두 사람은 수소문 끝에 윌리엄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곧바로 윌리엄이 있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윌리엄, 저 에블린이에요. 기억하시겠어요? 에블린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윌리엄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오, 에블린.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찾아와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윌리엄은 에블린을 알아보고 반가운 눈물을 흘렸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윌리엄? 많이 편찮으신 건 아니죠? 에블린은 윌리엄의 건강을 걱정하며 물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지만 아직은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멋진 신사는 누구신가요? 윌리엄은 에블린 옆에 서 있는 장릭을 보며 물었다. 아, 이쪽은 제 남편 장릭이에요. 프랑스에서 와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에블린은 장릭을 윌리엄에게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윌리엄 씨. 에블린에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장릭은 윌리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도 반갑습니다, 장릭 씨. 에블린을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윌리엄은 장릭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세 사람은 함께 휠체어를 밀며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다. 그들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에블린, 당신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니까요. 윌리엄은 에블린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모두 윌리엄 덕분이에요. 윌리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의 아픔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에블린은 윌리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에블린 스스로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장릭 씨의 도움도 컸겠죠. 윌리엄은 겸손하게 말하며 장릭을 칭찬했다. 윌리엄 씨 말씀이 맞아요. 저는 에블린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블린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가르쳐 주었어요. 장릭은 에블린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사세요. 윌리엄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에블린과 장릭은 윌리엄과 작별 인사를 하고 요양원을 떠났다. 그들은 윌리엄의 건강을 기원하며 그와의 재회를 약속했다. 윌리엄을 다시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더욱 행복했어요. 에블린은 장릭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저도 윌리엄 씨를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당신의 과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장릭은 에블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런던에서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왔다. 그들은 윌리엄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에블린과 장릭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에블린은 자신의 브랜드 루즈로스의 새로운 컬렉션 런칭 행사를 열었다. 런칭 행사에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패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에블린, 새로운 컬렉션 런칭을 축하해요. 정말 멋진 컬렉션이에요. 장릭은 에블린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고마워요, 장릭. 당신의 응원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에블린은 장릭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에블린, 당신은 정말 재능 있는 디자이너예요. 당신의 열정과 노력이 오늘날의 성공을 이끌어낸 거예요. 장릭은 에블린의 능력을 칭찬했다. 과찬이세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앞으로도 더 좋은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당신 곁에서 응원할게요. 장릭은 에블린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고마워요, 장릭.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에블린은 장릭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에블린. 영원히 당신 곁을 지킬게요. 장릭은 에블린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두 사람은 런칭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축하 박수를 받으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붉은 장미처럼 열정적이고 아름다웠으며 그들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에블린은 자신의 브랜드 루즈 로스를 통해
전 세계 여성들에게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선물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옷들을 통해 여성들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여성들이여, 붉은 장미처럼 당신의 열정을 꽃 피우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에블린은 자신의 브랜드 루스로스를 통해 전 세계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그녀의 메시지는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속에 붉은 장미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났다.